3억을 지분 투자를 받으셨습니다. 근데 이 투자금을 받아서 딱 두 군데 돈을 쓰셨어요. 어디 있었나요? 보통 사기가 어떨 때 성립하나요? 사기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그 사람의 재물을 빼오거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 그때 사기가 성립을 하죠. 맞습니다. 네.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, 혹은 대출을 해주면 내가 이 대출을 갚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거나 대출을 받아서 이걸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,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으니 지원금을 달라, 그런데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,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할 수 있는 거죠. 이건 완전 사기죠. 지난 영상에서 창업 지원금을 받아놓고 생활비로 쓰는 연세 창업가 분들이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면 이런 분들도 아마 사기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좀 유명해진 가짜 수산업자 있지 않습니까? 이분이 냉동 오징어 사업을 하겠다 이러고 투자를 받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유흥비 쓰시고 연애하는 데 쓰시고 로비하는 데 쓰시고 이랬다는 거예요.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투자금 사기, 대출금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원금을 받아놓고 창업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이제 횡령 배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앞서 말씀드린 사기는 누가 들어도 범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? 그런데 투자금이나 대출금을 사업하는 데 썼지만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?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어디에 쓰겠다, 구체적으로 사업 목적을 말하고 내가 거기에만 돈을 쓰겠다 이러면서 사업 자금을 끌어왔는데 그렇게 안 쓴 거죠. 약속대로 안 쓴 거죠. 약속대로 안 썼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허비해버리거나 횡령해버리거나 이래야 약속대로 안 썼다라고 할 것 같은데 법에서는 이 약속대로란 말을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. 판례를 보면 어떤 분이 A 뮤지컬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5억 원을 지분 투자를 받으시고 그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해서 20억 원의 대출을 받으셨어요. 근데 이 A 뮤지컬이 아니라 이걸로 B 영화를 제작하는 데 돈을 쓰셨어요. 법원은 이 경우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처벌을 했습니다. 임의로 소비했다는 취지에서 횡령이라고 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물론 영화가 잘 됐으면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영화가 엎어져가지고 출연료도 제때 못 주고 투자받은 돈 날리고 고소고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처벌까지 이어졌습니다. 애초에 약속한 대로 돈을 안 쓰면 횡령이 안 되더라도 대표가 투자금을 돌려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지난 회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VC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을 때 투자 계약서에 어디에 쓰겠다, 어느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쓰고 투자금을 받습니다. 근데 그 환매 조항에 이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, 이 주식을 너는 다시 사가야 된다,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. 다만 이 사업 목적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죠. 아까 말한 A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왔는데 A 뮤지컬을 안 만든 경우, 이런 경우는 비교적 구체적인데 만약에 그냥 단순히 뮤지컬을 만들겠다고 돈을 빌려왔는데 영화를 만들었다, 이러면 달리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. 투자를 받으신 입장에서 사업 목적을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. 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업의 내용을 바꾸실 때는 흔히 피벗이라고 말을 하는데 피벗을 하실 때는 투자자와 좀 긴밀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와 또 괜찮겠느냐라는 좀 법률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. 예, 박성남 변호사님한테 전화하세요. 네. 그러면 이제 횡령 배임의 또 다른 경우를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요? 아주 전형적인 횡령 배임입니다. 돈을 받아놓고 그냥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경우입니다. 제가 한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. 그 인공지능 AI 사업을 한다고 하시고서 3억을 지분 투자를 받으셨습니다. 근데 이 투자금을 받아서 딱 두 군데 돈을 쓰셨어요. 어디 있었나요? 식사와 자동차 리스. 그분은 취향이 확실했네요. 그래서 이 투자자가 요걸 알고 고소를 해서 이제 사건이 된 경우였는데요. 물론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. 사업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?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접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사업용으로 차를 리스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80%를 밥 먹고 술 마시고 차 타는 데 썼다,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사업 자금을 받아와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때 전체 금액 중에 도대체 얼마만큼을 먹고 차 타는 데 썼는가,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. 실제로 비용 처리를 할 때도 그게 과연 업무에 쓴 비용인가 아니면 실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쓴 비용인가를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확실하게 다투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너무 고전적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사례는 투자금 혹은 대출금으로 도박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도박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해서 대박이 나면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되죠. 테슬라 대표인 일론 머스크도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
샀지 않습니까? 모두가 일론 머스크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주식, 코인, 도박은 실패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테슬라 주주인데. 통이 크시네요. 저처럼 이렇게 국장만 하지 않으시고. 비트코인 이런 게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 가능성이 큰데 자기 개인 돈으로 그것을 채워넣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횡령이나 배임으로 소득에 좀 당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오늘은 리걸 엔진을 운영하시는 박성남 변호사님을 모시고 기업 투자를 할 때 대표자 개인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형사 책임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